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딜로이트 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그 어소시에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이상인이라고 합니다. 저의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전공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이나 디자인 스트래티지 등등을 이렇게 해주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그것은 제가 먹고 사는데 주로 하는 일이고요. 사이드로 제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크리에이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그 한국 사람이 주축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단체입니다.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파인아트 분들도 계시고 뭐 사진, 건축, 뭐 다양한 분들 포함 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의 일련의 행동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멤버로 활동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련의 그러한 액티비티를 하는 단체를 리드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발표를 제가 뉴욕으로 곧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진영이 형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형님이 그냥 디자인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제가 하고 있는 사이드 활동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to be clear하게 말씀드려서 준비를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연습을 못해서 중간에 버벅대거나 이상한 외계어를 발사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자인 한국인이 저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기본적으로 힙합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임을 맞췄는데요. 디자인 한국인 그리고 제 이름이 이상인 딱 이렇게 세 가지 인이 들어가 있죠. 인이라는 말을 그 언어 유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 영어로 보면 들어오다인 뭐 한글 그 한문으로 보면 뭐 사람인 이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디자인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크리에이트에 대하여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름 안 하고 디자인 한국인으로 했는지. 그것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디자인이 인문학의 한 갈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되게 에스테틱 그 아름다운 파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기능과 어떠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어떠한 미션이 없는 디자인은 그냥 데코레이션에 불과합니다. 그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사용자의 경험과 사람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그러한 어떠한 좋은 방식으로 좀 더 리드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인문학의 한 갈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프로치를 갖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디자인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그거를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뿌리를 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타내는 K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4년 전쯤인가요? 한 그때쯤 4년 전 맞나? 네, 2011, 2, 3, 4, 4년 만으로 3년 좀 지났는데요. 그 전에 주변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크리에이트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물 한 번 마실게요. 이게 약간 긴장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말을 속사포로 하다 보니까 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크리에이트라는 말은 상당히 되게 straightforward합니다. 말의 의미는
한국의 코리아, 그리고 만들다의 크리에이트, 그것의 합성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리안 컬처가 저희 단체의 그 코어 밸류인데요. 그거를 저희 디자인의 힘으로, 이노베이션의 힘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트를 한다라는 게 저희의 그러한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나 행동 그런 룰즈 오브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치 하에 저는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We Design Korea라는 그러한 되게 짧은 스테이트먼트를 하게끔 이렇게 도달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왜 사실 그 영문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자면은 그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가끔 하시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가 creativepeople.com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티브의 그런 형용사적인 어프로치보다 크리에이트에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다라는 동적인 그러한 가치를 저희의 그러한 모토로 삼고 싶어서 이름을 아예 크리에이트로 잡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 코리아죠. 그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저의 기본적인 그러한 크리에이트에 대한 어프로치고 또한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저의 프레젠테이션 주제에서 보시다시피 그 뭐냐 디자인 한국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한국인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현재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 마케팅 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본업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 그 저희 크리에이트라는 단체가 뉴욕에서 그래도 그 저희 그 디자인이나 아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신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잘은 아니고 어떻게 그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었는지 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고요. 이 창발 모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트 쪽의 경험이 조금은 창발 쪽의 이 서부 쪽의 모임에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그 서부를 대표하는 한인 단체의 큰 그러한 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인데요. 혹시 그 디자인이나 혹은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네, 여기 사실 그 제가 여기 시애틀 쪽으로 작년 7월에 넘어왔는데 넘어와 보고서 느낀 거는 되게 그 일하시는 분들과 계시는 직장인 분들의 그러한 타입이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백그라운드이 디자인이고 마케팅이다 보니까 또 그 엔지니어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뭔가 새롭고 되게 흥미있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에서 한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한국을 알리겠다는 미션 하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마케팅 디자인 쪽에 계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혹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가진 게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이 뭔가를 좀 예를 들어서 유명해지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고 계신 승민 씨. KBS나 SBS나 이런 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맥 좋죠. 저희도 학벌이에요. 같은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원래 본 적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엄청 친해졌죠. 네. 뭐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어요? 저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언론보다 그 소셜 미디어가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셜 미디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방금 되게 재미난 얘기를 꺼낼 뻔했는데 되게 inappropriate한 그런 카테고리라서 말을 자제하겠습니다. 그 포른 허브에 관련된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전에 내가 들어보는 그 애플에 취직했던 디자이너분 예. 그 지도팀에 들어갔던 네네네 맞아요. 그분은 어떤 공개된 그런 곳에 자기 거를 올려가지고 네 예. 사람들의 그 반응을 받았는데 그 중에 뽑혀가지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기본은 튀어야 합니다. 튀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크리에이트 활동을 하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먼저 주의를 드리자면은 이거를 말씀해 주실 분은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다들 아시고요.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듣기 거북하실 수 있는 언어들도 조금 섞여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세요.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그 권상우 씨 아시죠? 권상우 씨가 주연했던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장면인데요. 다들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에서 권상우 씨는 초반에 되게 조용하고 약간 아웃사이더이시지만 이렇게 특색 없는 한마디로 족밥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던 그 족밥이 누구냐 이종혁 씨 학교에서 거의 약간 짱 같은 분이잖아요. 이분한테 되게 히스토리컬한 대사를 남기지 않습니까?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학교 짱한테 족밥이 덤벼서 잃을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게 제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백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그 당시에 그 크리에이트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저희 단체라는 그러한 존재를 저와 제 친구들 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주목받지 않았었고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그거에 힘이 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과격하진 않지만 저는 누구한테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저보다 큰 상대한테 뭔가를 해보면은 잃을 것도 없고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뭐 학교 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뉴욕에서 가장 상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가서 제이지한테 쌍욕을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출근을 할 때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을 지나가는데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점등을 합니다. 매일 밤 매일 다른 색깔로 점등을 하는데 그 점등에는 하나같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이 그 인권의 뭐 그런 날이라든지 그럴 때 뭐 레인보우를 비춰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되게 이유로 점등을 해줘요. 아까 제이지 말씀드렸듯이 제이지가 음반 발매하면 그거 기념도 켜주고 되게 다양한데 사실 이걸 돈 주고 키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몇십만 불 주고 켜달라고 하면 켜줍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저는 돈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물주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의 태극기 빛깔로 물들여 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기색으로 물들여진 적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빌딩인데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그 올림픽 참가국들 전부 다 켜줬을 때 그 중에 한 번 잠깐 켜줬을 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한 결과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까요? 네, 안 들어왔습니다.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를 했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것이 제가 이 일을 추진하고 나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그 뉴욕에 계신 동포분들과 지역 언론 내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되게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도 알게 되고 청원운동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저기서 최종 단계까지 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케이 도장 한번 찍으면 끝나는 정도까지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됐습니다.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검토까지 다 끝나고 다 된다고 어프로브가 났는데 안 됐던 게 그 8월 15일이 저희 인디펜던스 데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인디펜던스 데이들을 기려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례를 찾아보고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날 너무나도 무섭게도 그 인도 깃발의 색깔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우리랑 인도랑 같은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인도를 켜준 거였죠.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많아요. 뭐 아까 저희 쪽에서도 좀 말썽은 아니고 이렇게 좀 안 됐었고 정치적으로 밀렸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인도 분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고 몇 년간 꾸준히 8월 15일 날 자기네 날처럼 되게 기념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살짝 기분 나빠서 제가 한국 깃발로 엎어버리고 싶었으나 실패를 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통해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그러한 응원을 힘에 얻을 수 있었고 사실상 저희가 하는 일들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편적으로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오픈뱅크 모바일 말고요. 이거 이렇게 뭐 기사들을 되게 이게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거 잘 돼가고 있냐 아니면은 뭐 응원한다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의 그러한 뭔가 목소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제가 하는 그러한 크리에이트의 일련의 활동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전시 혹은 그 광고적인 어프로치로 보면은 게릴라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막 게릴라처럼 왔다 갔다. 전 처음에 고릴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별로 안 웃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초창기 때 되게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를 만들고 아마 처음 했었던 이벤트였을 거예요. 그 센트럴 파크인데요. 일단 춥고 막 3.1절이거든요. 3.1절 날이었는데 춥고 사람도 없고 막 이날 되게 우중충하고 센트럴 파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센트럴 파크의 양해를 구해서 태극기를 리디자인한 거를 3.1절 날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이때도 그 뉴욕 한국학교 학생들 내지는 여기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 그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경해 줬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되게 기뻤던 그러한 이벤트였는데 그해 8월 15일 날 그거 불빛 하는 거랑은 다른 해였어요. 이건 다른 해인데 여름이 무지 무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날씨 더운데 뭔가 이벤트성으로 같이 8.15 때 게릴라 이벤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되게 방대한 양의 리디자인된 그 태극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 8.15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무작정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8월 15일 날. 근데 너무나도 많은 프로모션이 타임스퀘어 쪽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할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의 특성이 여름에 부채라 많이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줬으면 그냥 아이 뭐야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뭐 8.15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죠. 딴 나라 인디펜던스 데이 저도 관심 없으니까. 근데 한국의 이러한 뭐라 해야 되지 중요한 날을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게 있었고 이 날을 우리가 추모하는데 너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우호적인 메시지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날 한 2,000장 정도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임스퀘어에서 이 사람 처음에는 한두 장 나와주는데 그 광고인 줄 알고 안 받아가요. 근데
그래픽이 재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받아가서 10분도 안 돼서 다 나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웃기게 이것도 되게 좋은 시각으로 뭐 이렇게 빛의 아름다워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소리 해주시면서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본체 만들 돈 어디서? 아, 돈이요? 일단 한인 네트워크 중에 가끔 이렇게 행사를 한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큰 돈은 없고요. 십시일반 뭐 100불이라든지 뭐 200불 정도. 이것도 한 200불 정도 후원을 누가 해주셔서. 근데 크리에이티브 활동은 사실상 제가 성격이 약간 모나서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못 받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다 제 주머니 내지는 제 동료들 주머니에서 뿜빠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었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미 저 정도 행사를 하려면 이미 상당히 구성원들 간에 어떤 네, 뭐 공감대나 이런 게 형성이 돼서 된 단계일 텐데 네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어땠는지 좀. 험난했죠. 예를 들어서 많이들 싸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연령대가 여기 창발 멤버분들보다 좀 어리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만 익스트림이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막 96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괜찮은데 처음에 만들 당시에 이렇게 좀 얼추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고 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부딪히는 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었죠. 근데 나중에는 다들 다 같이 공감하고 일단 디자이너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회사 일을 떠나서 뭔가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에 되게 큰 밸류를 두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많이 공감을 했었고 또 외국에 나와 있으면 없던 애국심도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쓱 한 번씩 긁었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놓쳤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한국을 알리면 네. 궁극적인 목표가 네. 뭐죠? 국가적인 브랜드가 높아지면 우리 모두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한 번, 두 번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받는 이미지는 사실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일단 경제적인 가치 내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보람? 네. 누가 이메일을. 네, 어쨌든 그러한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게 있고 사실상 전시회나 이런 걸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외국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거 보는 맛에 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일단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좀 주제를 몇 개 더 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네. 코리안 뷰티죠. 네. 근데 제가 크리에이트를 하면서 디자이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추구하는 거를 좀 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덕이라고 표현하면 좀 싸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프로덕은 아닐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발명품? 아닌데 뭐지? 어마어마한 밸류? 가장 최고의 밸류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람은 세종대왕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ore like creative 디렉터지만 대단하신 분이죠.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한글의 가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매년 한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여기 관련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 누나랑 같이 아시는 우리 진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좀 인벤트 해주신 타입페이스가 있어요. 석거라고 그거 누나 같이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친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첫 번째 저희 한글 관련된 전시가 이름이 뉴요커 안녕하세요였어요. 영어로 하면 헬로 뉴요커였는데 사실 이름으로 따지면 유치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그 뉴요커 안녕하세요의 주체가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한글이 사람이라고 봤을 때 뉴요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프렌들리하게 재밌게 조금은 인터레스팅하게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했었고 되게 쉽게 생각하자. 저는 한글의 스트럭처를 분해하고 재해석하는 거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가끔은 한글 쪼개면은 막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거를 좀 재조합하고 리인벤트하고 익스페리먼트를 해야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뉴욕의 한글을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거 프로모션 비디오거든요. 그냥 저희 같이 영상 하는 친구가 있어서 돈 안 주고 이렇게 막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이렇게 했고 무엇을 전시했느냐 하면은 이게 저희 페이지였는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이것도 재밌는 건데 자 각자 아티스트마다 한글 자음을 부여받아서 그걸 재해석하는 작업에 투입됐었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 형이 만든 건데 비읍을 재해석한 겁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거죠? 네, 실제 그 오브젝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읍이 재해석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뭐 보여드리자면은 재미난 게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게 전시를 한 사진인데요. 방금 제가 재미난 게 있었는데 했던 게 바로 요건데요. 이거는 그 키읔, 시읒, 티읒을 받은 3명의 아티스트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요. 여기 이걸 들고 계시는 누나가 한국 무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플룻 부는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고 이 스카프를 만든 친구는 패션 디자인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글자가 어우러져서 이러한 뭔가 퍼포먼스를 함께 하는 그 전방위적인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퓨전 한국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저 옛날에 뚱뚱하죠. 제가 그래서 회사 동료들인데요. 뭐 이렇게 외국 애들도 많이 오고 저희가 행사 이렇게 한번 하면은 많게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하루 내지 이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오세요. 그 중에 외국 사람들을 꼽으라면 한 50명? 네, 메이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스틸. 근데 그 50명들이 왔다 가서 너무나도 좋은 피드백을 줘요, 사실.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이 형이 그거 만든 형인데요. 비보이예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나이키 같은 거 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공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사진 봐도 되나요? 어떤 거요? 이거요? 죄송합니다. 상큼하죠. 이 친구는 94년생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돈 안 주고 영상 시킨. 네.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빌려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DJ 불러서 파티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돈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그 고상하게 감상은 안 하고요. 클럽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꾸며놓고 같이 놀면서 얘기 나누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작품 설명해주고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달에 했던 그 세컨드 한국 한글 관련 전시였는데요. What's your name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뭐 나이 뭐냐, 이름 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일단 Hello New York 한 다음에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의 시리즈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음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과의 그러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다들 이름이 한글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이름 자체가 프로덕트인 그런 전시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공짜로 시킨. 이건 다른 친구한테 시켰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한글이랑 관련 없는 트레일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정보 전달을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주로 하는 게 뭐 웹사이트 만들고 앱 만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그 프로덕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품들을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건축을 하는 형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분의 성함은 박동일 씨예요. 근데 이 작품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누가 와서 이 작품에 말을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사운드 이거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이 형님의 아내가 이 형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줬을 때 그 일어나는 인터랙션 같은 게 주제인데요. 또 이름 이게 들어왔을 때 on 그래서 on 그리고 이 형님의 이름이 동일이니까 이쪽으로 오면 일 이렇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말하는 톤에 따라서 불빛이 달라요. 그런 작품이었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스카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뭐 로버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재해석이 됐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였지? 네, 코스터가 뭡니까? 컵받침. 저도 오늘 알았네요. 컵받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받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잠시만요. 저희가 전시를 할 때 되게 막 하루 이틀밖에 안 해서 전시를 그 전에 한다거나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전시 준비를. 그래서 당일날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같이 준비하고 우르르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다반사거든요. 그거를 좀 레코딩을 하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일단 프로덕트 전시다 보니까 컨셉을 박스로 디스플레이를 하면 재밌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게 되었는데요.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나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국 노동자처럼 이렇게 박스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박스 어떻게 쌓지? 막 이렇게 막 서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이렇게 싸면 좋지 않을까?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쌌는데? 저는 말만. 그래가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전시 전에 이거를 다 같이 박스를 이게 수백 개 됐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싸고 디스플레이 하면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찍어봤죠. 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 그날 뭐 전시 사진인데요. 항상 전시하고 나면 이렇게 단체샷 한 번 박는 게 저의 최고의 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조그만 퍼즐 같은 거였는데 이 친구 이름으로 된 퍼즐 세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 그런 세트였다고 하고, 이거는 그 컵받침, 그리고 이거는 이 친구 이름이 그 선한데 이 시계가 다 팔리고 몇 개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되는데 4개가 한 세트예요. 근데 이 시계 안에 이렇게 보시면 가는 선들이 있잖아요. 이 4개 세트를 사시면 이름이 수나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수나. 그래서 얘가 머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4개를 팔아먹었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참여형 아트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뭔가 어디 갔냐? 네, 이게 뭐냐면은 와서 여기 벽에 딱 쓰라고 하고 프로젝터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 보면 조나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이름을 위에다 써주고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기념품으로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웃긴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루시, 셰넌, 이문 이렇게. 얘는 중국 애들이에요. 저도 이름으로 지금 찍은 겁니다. 사실 모르는데. 자, 이렇게 그 몇 가지 제가 코리안 뷰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했던 2가지 전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단체에 좀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저희 단체는 조금 소셜 이슈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최대한 어니스트하게,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좀 저희의 메시지를 딜리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약간 악플 이런 거 좀 많이 달려봤어요. 저 악플 한 500개 달려본 사람입니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악플을 저는 읽어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다 읽어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 악플을 달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음식 얘기하고 막 짱깨 어디가 맛있냐 막 이런 소리 하는, 아니 세상에 진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달든 말든.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정치적이고 소셜한 이슈를 다루면은 되게 극우 국자분들이 달라붙어서 되게 자기는 잘난 것처럼 답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뭐 달든 말든 그런 상관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 전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월 1일 날 진행됐던 전시였는데요. 3.1절이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태극기 들쳐매고 타임스퀘어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3.1절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3.1절이라는 민족의 되게 중요한 날을 어떤 식으로 더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는 바가 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쉐입에 대해서 패밀리어 하신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유관순 비슷합니다. 예, 맞아요. 네? 위안부에 맞아요. 이게 그 위안부 소녀상이 모티프로 된 작업인데요. 이 전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냐면은 되게 올해가 광복 60주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59년 9주년인가 작년이. 그러면은
작년에 아마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막 위안부 소녀상 미국에서 뭐 무슨 일본 애들이 로비에서 없애는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슈화를 떠나서 사실 저희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사실 슬펐어요. 왜냐면은 이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결국엔 잊어먹을 텐데 뭐 부산을 바꿔서. 그래서 뭔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 땅이지만은 뭔가 할머님들을 그래도 역사의 한 증인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의미가 컸었던 전시인데요. 그래서 영원히 그 우리 할머님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왜 그랜마더라고 안 썼냐면요. 그 이분들도 한때는 되게 아름다웠던 소녀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시스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스크롤이구나. 이렇게 작품 설명은 클릭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게 그 할머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서 흐려져만 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저희 아티스트들의 바램 같은 것들을 많이 담은 다양한 작업들이 전시가 됐었고, 이렇게 설치부터 이거는 이렇게 매달면은 조명이 위에서 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자로 그 의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사실 까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픽 작업부터 콜라주 작업, 이렇게 천 패브릭으로 한 작업부터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자기 그거를 쓰고, 이거는 할머님의 그러한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친구가 되게 심볼리즘과 함께 캘리그래피로 나타내 주었었고, 이렇게 또한 그 설치 미술 혹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꽃같이 종이를 하나하나 접어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되게 조그만 종이 꽃들이 모여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전쟁 이후에 그러한 거를 겪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후손인데 그래도 조금은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했었고, 또한 저희는 이렇게 참여형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되게 큰 벽에 이렇게 태극기 그 스케치를 대충 해놓고 그걸 했어요. 뭐냐면은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 메시지를 써라, 할머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둘 붙여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 같이 단체샷.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랜덤하게 온 외국인들도 되게 이런 거 많이 써주고 되게 그런 뜻에 공감해서 너무나도 나름 되게 뜻깊었던 그런 거였고요. 그 우리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었던, 현재는 그닥 원순 씨가 트위터에 저희 전시도 이렇게 트윗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인데요. 왜냐면은 조금 더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 최신의 일이라서 조금 더 가슴에 아픈 일을 지금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은, 다들 이 사진 대충 봐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이게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소셜 이슈라고 하면은 당연 세월호일 거고 앞으로도 세월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적폐와 모든 것이 쌓여서 생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노센트한 애들이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쌓여있는, 나와있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빨리 넘길게요. 너무 상처를 서로 받는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당시에 그 전 국민이 너무나도 서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이 상처를 준 당사자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게 상처를 받아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저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은 우리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프로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이제 당연히 추모를 해야겠죠. 근데 추모를 하는 거를 조금은 기운을 다 같이 한번 차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게 그 운동이 있었는데요. 치얼업 코리아라는 일종의 운동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좀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냥 다 같이 서로 그게 그거였는데 사실 이 그래픽을 혹시나 보신 분 계세요? 이거가 뭐냐면은 그 뉴욕에서 저희가 이 치얼업 코리아 운동이 뭐였냐면은 진짜로 많은 그러한 외국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다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국에,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그런 걸로 어프로치를 해서 인터뷰를 사실 사람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만난 되게 유명한 스트릿 아티스트가 있어요. 브루클린에서 활동을 하는 그 친구가 저희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자기랑 같이 벽화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되게 랜덤하게 콜라보레이션 웍이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작업한 거를 잠깐 보시죠. 이 안을 보시면은 이게 드롭 구글 맵에 보면 드롭핀이잖아요. 빅맵이라고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네. 로케이션을 나타내주는 그 드롭핀인데요. 여기에 그 노란 종이배가 있는 게 저희의 그런 상징이었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인터뷰했던 로케이션을 다 이 드롭핀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짜로 길 가다가 랜덤하게 만나서 뭔가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그거에 공감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트가 가진 되게 커다란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구와 같이 이거를 하고 나서 너무 느낀 게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가야 할 그런 동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친구라고 이렇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게, 친구처럼 응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아트의 힘이라고 사실 새삼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터뷰를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노래를 불러줬어요. 응원의 메시지로. 그리고 이 친구 같이 전혀 안 그렇게 생긴 친구도 되게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고 있더라고요. 그쵸. 여기 계시는 분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고릴라는 빼고요. 여기 다 저희 응원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보시면 너무나도 안 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흔쾌히 응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또 그런 면에서 또 가능성이라는 걸 또 봤죠. 저희들의 메시지를 보는 그러한 힘에 대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작업을 한 건데요. 올해 1주기가 다가와서 뭐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44m 아래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은 채 누워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인양이 뭐 결정됐다 어쩐다 말은 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 같고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괜찮고 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하겠다. 근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촉구하는 그러한 거를 좀 만들어 보고자 싶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다크 블루거든요. 색상이 사실 딥딥씨 안에 세월호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세월호를 구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제가 그런 뭔가 타이포그래피컬리 좀 플레잉을 좀 해서 플레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레이저 된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노란 부분이 G자인데 이 주 밑에 이게 끈이 이렇게 쭉 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바로 이 안에가 화살표처럼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게 그 포인트였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제 거라. 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하나 더 받았는데 이 작품을 매달 뉴욕 타임즈 건물 앞에서 집회를 추모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거 사용하고 싶다고 포스터로 꾸준히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고 곧 제작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프레젠테이션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네. 등록을 하는 걸 안 그래도 알아봤었는데 뭐 돈이 은근 들어서 포기를 몇 차례 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많은 조언을 주셔서 지금 다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네. 되게 한국을 알리는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여기서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는 걸 한국에다가도 알릴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한국이요? 네. 사실 한국 분들도 해외에 있고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삶을 살 거라 생각하는데 네. 한국을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다는 거를 좀 네. 알려줄 수 있으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그게 사실 아까도 뭐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인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에 뭘 알리려면 기자분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움 많이 주시는 기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희.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는 레코니션 사실 보다는 조금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알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 혹은 세컨 제너레이션 오브 코리안이나 외국 분들이 되게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밸류를 저희는 얻어간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애틀에 이제 온 지 얼마 됐죠? 네, 작년 7월 말을 했죠.
궁금한 게 그 뉴욕에 와서 저런 그 인력이랄까 그 참여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이 풀이 많은 건지 아니면 네. 시애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그러니까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네. 네,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뉴욕은 사실 좀 풀이 많아요. 왜냐면 어떤 풀이 많냐면 디자이너 풀이 많아서. 근데 이 단체가 사실 제가 디자이너고 디자이너 위주로 뭉친 단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풀이 많아야 저희들한테는 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리소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애틀도 그 창발 같은 모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뭐 한국을 알리는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의 그러한 유니티나 아니면 또한 그러한 되게 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중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서포팅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살짝 방향은 다르지만 창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혼자서 유명해지거나 네네. 잘 지내는 거 초점을 두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상인 디자이너께서는 뭔가 본인이 혼자서 잘 되는 것보다는 네네. 뭔가 더 큰 뜻을 품고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총각이고 뭐 이렇게 뭐 오블리게이션도 없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뭐 외국에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기엔 되게 천혜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안 하면 딴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꾸준히. 네?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저는 한 3년? 사실 한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3년 이후에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꾸준히 지금 팀워크 잘 맞고 잘하는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그 뜻이 있는 친구들의 풀이 더 늘어나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더라도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친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지금 크리에이트가 뉴욕 베이스잖아요. 네네.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도 네. 이렇게 두실 생각은 이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 구심점과 뭔가 진행 방향, 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공유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만든 단체다 보니까 제 입김이 센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디스턴스적으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고 각자의 업이 있으면 또 자기 업보다 이게 중요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벽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여기 작년 7월에 오고 여태까지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자체를 어떤 사업으로 키워서 한국도 알리고 디자인적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보고 이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이게 사실 이게 만약에 스타트업 같이 뭔가 확고한 사업 플랜이 쓰고 뭔가 브라이트 퓨처가 있으면 제가 전업으로 하겠으나 사실 이게 웃긴 게 한국 문화를 다루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면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경제가. 네. 그러면 501C 나프라미스로 되는 정도인데요? 그 생각하세요? 네, 하고 싶은데 저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언을 많이 받아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데 또 저도 이게 변명인데 사실 또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조언은 들었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항상 그게 어떠냐면은 뭔가 이벤트 하나를 딱 하면요
한 달 정도 빡세게 다 같이 만나서 막 엄청 하다가 한 달 정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이죠. 제가 그 공유해주신 작품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인 석사 과정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전문적인 디자이너들도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께서 네.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런 디렉팅을 한 게 어떤 네. 디자인 교육자로서 네. 어떤 자질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뭐라고 예상치 못한 교육자로 네. 덕담 타임 한번 같이. 아니 네. 형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사실상 그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디자이너로서의 그러한 뭔가 포인트 오브 뷰라고 사실 생각해서 조금은 새로운 해석을 같은 오브젝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꼭 아니 저는 by any means로도 그 독립투사분들을 깔볼 생각은 없지만 독립투사 복장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 문화를 알린다고 해서 한복을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 도올 선생님처럼 옷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 멋있게 다 같이 재밌게 멋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에스펙트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 한 축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소사이어티인데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에 여기를 넘어와서 떠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키운 제 자식인데 이거를 가면은 해체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뉴욕에는 진짜 셀 수도 없는 한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뭐라 해야 되지? 이권이 많이 개입이 돼 있긴 하죠,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이 이권이 뭔가 그러한 게 있으면은 뭔가 이권이 사라지면 그 단체는 없어지거나 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미션이 있는 단체잖아요. 이권 대신에 미션이 있지만 미션이 없어지면 해체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션을 제가 브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결론이 스몰 소사이어티들을 좀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그러한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여기로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저한테 아티클을 기고해 주신 분들 계시지만 코피라는 건데요. 이게 코피 이렇게 뚝 떨어질 때 그 코피 맞습니다. 근데 줄임말이 Create Opinion이라고 해서 그거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는 저희의 끊임없는 오피니언을 되게 다들 전공자들이 많으세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이런 걸 함께 공유해 나가고 뭔가 여기 창관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죠. 프로페셔널들의 그러한 경험과 밸류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티클 블로그고요. 이거는 먹방은 안 하는데 가끔 술방은 하는 약간 뭐라 그러지? 브로캐스팅 팟캐스트 같은 겁니다. 보시면 크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만나서 그냥 무슨 사는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헛소리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요거는 크로키 파티를 했었던 건데요. 모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맥주 한잔 때리면서 이렇게 크로키하고 페인팅하고 그러는 파티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독립투사적인 느낌으로 어프로치 안 하더라도 좀 재미있고 프로페셔널 관련된 커뮤니티를 몇 가지 만들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 그 코피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21번째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굳이 코피는 크리에이티브분이 아니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쓰고 싶으신 분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주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일하는 그 영화 감독인데요. 이 친구가 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쓴 건데 저희는 바이링구얼인데
바이링구얼로 쓰실 수 있는 분은 바이링구얼로 다 써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포스팅하고 한국말 혹은 영어로 주시면 저희 멤버들이 번역을 해서 같이 올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 전공이랑 관련된 뭐 애플워치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뭐 건축가 분들도 뭐 건축 이야기, 파인아트 분들은 뭐 파인아트 이야기. 이 아티클은 여기 계시는 분이 써주셨는데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디언스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그런 것처럼 몇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커뮤니티로는 이건 뭐지? 더 게스트. 이 크리에이트의 K와 엔드가 뭐냐면 크리에이트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붙였던 로고인데요.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면 시즌2 피날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즌 벌써 2까지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즌2 10화 마지막 회. 네, 오늘은 마지막 회여서 그동안 게스트 분들을 다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10주밖에 안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벌써 바글바글한데 네, 여기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청해 주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분야의 뭐 패션 사진 작가도 있고 뭐 건축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거 이고요. 이거는 이거 우리 크로키 파티의 장면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얘네들은 저랑 친한 애들인데 뉴욕에서 나름 잘 나가는 모델인데 그냥 제가 안 쳤어요. 앉아 이런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막 그리는 거죠.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림 그리면 재밌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게 큰 롤페이퍼를 저기부터 한 저 끝까지 정도 깔은 거예요. 쫙 깔은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한 20명 정도가 같이 그림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정도가 마주보고 그 선 보는 거 돌아가듯이 한쪽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 서로 그려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개판처럼 됐죠.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숍이 저희 아지트인데요. 카톡이 왔네요. 그 여기서 이거 한 거를 여기 나중에 이 벽에다가 엄청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카페 DP도 됐었고요. 네, 뭐 그런 정도 용도로 썼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짓자면요. 제가 사실 이건 너무 거창한데 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뭔가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악플 이런 거 많이 달려봤다 했잖아요. 너무 웃긴 게 너네 이런 거 왜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빨갱이냐는 빨갱이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로 추구하는 거는 뭔가 이러한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저희 젊은 세대들이 젊은 거 맞죠? 우리 다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함께 뭔가 더 밝은 미래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한 구절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 아닙니다. 유튜브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영화 보여주세요. 네, 이 구절인데요. 이매진이라고 다들 아시죠? 존 레논의 다 같이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드리머가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도 혼자가 아니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을 거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One day I hope you join us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네. 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도 있으면 질문 조금 받고 형님이 또 진행하실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받고 없으시면은 네. 잠시만요, 형님. 1초만. 죄송해요. 네, 질문 해주세요. 저도 생각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뭐 이렇게 한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네. 한국에 대해서 내가 뭘 한다든지 그러는데 네,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없죠. 왜냐면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게 맞게 알리는 건지 네네, 아니면 뭐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을 해요?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편이에요? 기본적인 큰 틀만 주고 해석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각자가 한 게 네, 또 다시 같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네네. 분하기 전에 네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리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하긴 했는데 뭐 그거는 작가의 해석의 나름이니까요. 그것까지 맡게 되면은 자유적인 해석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침해하는 게 돼서 사실상 큰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고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자기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알몸으로 다니고 그래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unappropriate한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제 한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이름을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비슷한 문제가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뭐 큰 그런 건 없이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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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참 자유로운 반응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멤버들에 말 잘 안 듣는 편입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은 형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